안녕하세요. 이트인어프입니다. 제가 종종 미니멀 라이프가 도인이나 산신령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미니멀리스트도 분명히 있는데요. 조금은 다른 결의 미니멀리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케이스에 가까운데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이 제 인생의 종착지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요. 경험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녀석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라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미니멀 라이프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저는 꽤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 결과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4개의 직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할 계획이고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지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이것을 수익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를 무조건 버리고 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겨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요. 미니멀리스트는 사실 나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사회가 만들어낸 모범생의 틀에 저를 꽤 잘 끼워 넣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럭저럭 좋은 성적 받고 그럭저럭 좋은 대학 가고 그럭저럭 좋은 회사 가고 사회가 뭘 좋아하지를 바라보았던 사람이고 그거를 꽤 잘 흡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를 알고 시작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내가 뭘 잘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점점 뚜렷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관계나 일 같은 것들도 모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다 보니까 모든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수면 위로 뚜렷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의 스타일은 어떤지, 내가 어떤 것에 시간을 쏟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상태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는 중간에 회사 생활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번아웃이 와서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2달 정도 병가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그 모범생의 삶에 금이 갔던 때인데요. 이때 저는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내 시간을 조금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공간에서 남들보다 꽤 큰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공간 디자이너가 만든 카페, 상업 공간들, 그리고 성북동이나 연희동, 이태원 같은 특유의 감성이 있는 골목들을 걸을 때 꽤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디깅도 하다가 쉐어하우스라는 사업을 알게 됐어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 적은 자본으로 내 취향의 공간들을 가꿔서 다른 사람들이 이 내가 꾸민 공간을 누리게끔 하고 소소한 수익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매일 이렇게 지방령으로 머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일을 벌리게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처음에 시간을 들이고 돈도 들이는데도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준비해서 집을 알아보고 꾸미고 모집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입주자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점도 몇 개 더 늘렸고 이때 제가 공간을 운영하고 만들었던 경험을 발판 삼아서 카페도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쉐어하우스 운영자 그리고 카페 사장님의 2개의 직업을 얻게 된 거죠. 내가 찐으로 어떤 지점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찾으면 그게 처음 생각했을 때는 생산적인 활동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더라도 나의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카페 투어를 다니는 게 저의 안목이나 취향을 아주 진하게 해주고 이게 생산자의 삶과 연결이 될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다는 게 되게 신선 노름 같고 팔자 좋은 소리로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또 다른 잡으로, 부업으로, 사업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미니멀 라이프는 내가 필요한 곳에 자본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장점이 절약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짠순이, 짠테크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절약하기 위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케이스도 꽤 많으신 것 같고요. 이게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저는 관점을 약간 틀어서 절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에 자본을 집중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정말 소소한 잡동사니 같은 거를 사는데 돈을 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식비나 뭐 생필품, 강아지랑 고양이 용품 정도의 생활비를 쓰고 예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막 올리브영에 가서 충동 구매한다던가 백화점 1층에 가서 지른다던가 하던 행위를 멈춘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올리브영과 백화점을 애용하고는 있어요. 그때 산 물건들의 가격을 합하면 꽤나 큰 목돈일 것 같은데 그때 무엇을 샀느냐 하면 딱히 기억나는 것들이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는 과정이었다기보다는 나의 스트레스를 마비시키는 킬링타임의 수단이었고 큰 것을 사거나 이뤄낼 수가 없으니까 소소하게 그때그때 물건을 사는 걸로 자기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자본을 모으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간에 진심이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공간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취향의 공간을 더 많은 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사는 것보다는 훨씬 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쇼핑하기 위해 작은 것들을 쇼핑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사고 싶은데 꼭 참고 있어. 괴로워.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격가지들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내가 막 메이크업을 좋아하고 이 분야를 조금 더 파보고 싶고 집중하고 싶다면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사는 행위가 집중하는 소비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핵심은 내가 필요한 곳에 나의 자본을 몰빵할 수 있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필요한 곳에 자투리 시간을 집중해서 나만의 자산,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자본과 비슷한 결인데요. 미니멀 라이프가 물건에서 시간이랑 관계로까지 넘어가게 되면요. 필요하지 않은 곳,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곳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게 됩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그 본업에 몰두하는 시간 외에 앞뒤로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출근 전 아침 시간이랑 출근 후에 저녁 시간. 이 자투리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자투리 시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다 보니까 물건이 많았을 때 지나치게 많이 할애했던 청소 시간 아니면 불편한데 그냥 꾸역꾸역 나갔던 모임들 같은 거를 가지치기 하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남게 되는데요. 이 때를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요즘에는 두 꼭지로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는 나의 역량을 쌓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 꼭지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이 시간들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보고 싶던 일을 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메인이 이 이치인어프 유튜브 채널과 최근에 시작한 팟캐스트예요. 대단히 전문적이지는 않아도 나만의 컨텐츠를 기록하고 발행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됐고요. 이게 말로 하는 일들이지만 저는 대부분 이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쓰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덕분에 글을 조금 더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해나가면 말하기랑 글쓰기 근육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누가 가져갈 수 없는 저만의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쌓아나가는 컨텐츠 자체도 자산이 되어서 뭐 혹시 아나요? 어느 날 이 컨텐츠가 잘 돼서 저의 메인 밥벌이가 될지.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이드 잡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을 디벨롭 시켜 나가는 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판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전에는 뭐 나보다 더 좋은 옷과 가방을 든 사람, 금수저인데 매일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더 많은 자극을 받고 있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공간 사업 부캐들이 지금은 1단계에 올라와서
아주 작은 성공을 맛보고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고 이를 멋지게 브랜딩하거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면 저도 이 이상으로 디벨롭 시켜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를 제가 갖고 있는 작은 그런 꾸러미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딥하게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영감을 받는 시간은 제가 저에게 중요하지 않은 시간들을 가지치기 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남는 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한정된 시간을 내어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의 무기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물건이나 집의 외향을 보면 미니멀리스트이지만 저의 시간이나 하는 일들의 외향을 보면 엄청난 맥시멀리스트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일도 되게 여러 가지고 사실상 널브러져서 쉬는 쉼의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드냐? 그건 아니에요. 그 꽉 찬 시간 속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즐겁다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미니멀 라이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을 비워내면서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서 이것을 발전을 시켰고 가지치기한 시간이라 관계 그리고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간과 자본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빵해서 작은 성취들을 맛보고 나만의 무기들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나만의 발자국을 만들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비우는 미니멀 라이프에서 한 발자국 더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해보고 그 길대로 집중을 한번 해보고 작은 성취를 가져가는 경험을 저처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